네, 오늘 쟁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증권 이홍재 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금융주 이야기를 해볼 텐데 최근에 사실 뭐 10월부터 시작해서 금융주 배당 매력 하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최근의 움직임은 좀 어땠을까요? 최근에 이제 어제 기준으로 보면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뭐 공매도 금지가 나오면서 네. 상대적으로 이제 금융주들은 이제 그 배당주라든지 아니면 뭐 방어주적인 개념이었기 때문에 약세장에서는 좀 더 돋보이지만 좀 이렇게 약간 반등이 나올 때는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부분이 좀 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이 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정부나 감독 당국에서 좀 이제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그게 좀 규제 불확실성으로 좀 인식이 되면서 주가가 네.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그 금융당국에 대한 은행 횡재세 도입 얘기까지 나오고 네. 있거든요. 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뭐 제가 세무 담당 공무원은 아닌지라 이거에 뭐 가능성 여부를 이제 말씀드리기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정부랑 감독당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네. 뭐 꼭 횡재세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세금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뭐 상생금융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가동될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단행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금융주의 뭐 실적이나 주가에는 좀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 거겠죠. 실적 측면에서는 사실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워낙에 뭐 KB금융지주 기준으로 지주 연간이익이 5조가 넘기 때문에 순이익만 해도 뭐 요거 비용 좀 나간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펀더멘털리는 영향이 없겠지만 좀 투자 심리는 약간은 위축될 단기적으로는 위축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매도 전면 금지에 따라서 배당주에 따른 매력이 조금 약화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공매도 금지에 따른 여파가 굉장히 단발적으로만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네. 향후에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가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금융주는 얼마나 이 매력도를 좀 더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라고 보진 않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상대적으로 주가가 아웃퍼폼을 못했다. 그러니까 어제의 기준으로 뭐 2차 전지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그랬던 건데 뭐 그 이슈가 뭐 6개월 내내 뭐 한도 끝도 없이 갈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은행도 그렇고 보험사들도 이제 주주환원 쪽, 뭐 또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이 좀 공격적으로 내년에는 할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특별히 뭐 언더퍼폼을 크게 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뭐 주가가 바닥권에서 반등을 크게 보이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좀 이제 좀 안 좋은 이슈, 네. 법적 이슈와 좀 네. 연관이 돼 있는 만큼 어떻게 향후 전망을 보실까요? 일단 사법 리스크 자체는 지금 뭐 특사경에서 검찰 송치를 하신 걸로는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양벌 규정이라 그래서 개인과 법인이 뭐 둘 다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일부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배구조상의 좀 불확실한 이슈고, 카뱅이 그래도 뭐 성장이나 이런 게 나쁘지는 않은데 향후 주가 전망을 저는 아주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은 이유가 요게 이제 빨라도 3심 가서 이제 최종 판결 나는 데만 1년 반 정도가 걸리고요. 대법원 판결까지 가면 4년이 걸립니다, 최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지배 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떤 계속 언고잉하게 되게 되면은 주가 상단을 좀 누르는 요인이 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이 좋아지고 해도 이게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올라도 좀 제한적인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크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전반적인 금융주에 대한 전망을 보자면 좀 상황 자체는 그렇게 여의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환경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은 둔화되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감익이 나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실적은 좀 둔화되지만 뭐 말씀드렸던 배당이나 뭐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 프로그램은 조금 더 상향이 내년엔 또 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도 좀 이게 어쨌든 뭐 시장이라는 게 순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방어주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부각될 수도 없고 반대로 이제 뭐 성장주가 한도 끝도 없이 부각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뭐 수급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은 조금씩 시장에 한 번씩 조정 나올 때마다 금융주들은 항상 조금 그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홍재 연구원님께서 보시는 금융주 탑픽이 뭔지 궁금한데요. 일단 은행 중에서는 KB금융이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운신의 폭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단기적으로 배당만 놓고 보면은 기업은행도 나쁘지 않고 보험주 내에서는 현대해상도 지금 예상 배당 수익률이 한 8%가 넘어가기 때문에 좀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 컴팩트하게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나눠봤고요. 오늘 이 시간 현대차증권 이용재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